자,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김민재의 소속팀과 대표팀 경기를 시청하고 또 현지 보도를 체크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요. 자, 27일 새벽 바이에른 뮌헨의 홈에서 열리는 김민재와 이강인 또 바이에른 뮌헨과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한국인들이 볼 수 있는 유럽의 최고 빅매치가 아닐까 싶어요. 한국 선수들이 빅클럽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맞붙는다. 이런 빅매치는 없죠. 또한 챔피언스리그 페이지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2승 2패로 17위, 파리 생제르맹이 1승 1무 2패로 25위. 둘 다 다소 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지면 뭡니까? 나락입니다. 진짜 조별리그 통과조차 못해서 16강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더 기대되는 이번 경기, 전 유럽이 주목하는 경기, 그 중심에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이 경기 프리뷰 안 할 수 없죠. 자,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바이에른과 김민재의 상황입니다. 먼저 바이에른, 한마디로 경기력은 더 우월하다. 하지만 부상자가 많고 피로가 누적됐다는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식전 6연승을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은 리그에서도 선두고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부진을 좀 털어낸 상태입니다. 게다가 6경기 모두 무실점, 6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현지에서도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수비 듀오에 대한 여론이 약간 호의적으로 돌아섰죠. 경기력은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보다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는 콩파니 감독의 전술이 자리 잡았습니다. 팔리냐가 나오든 고레츠카가 나오든, 그러니까 원래 주전이었던 미드필더 파블로비치가 없어도 다른 선수가 나와도 괜찮고요. 또 윙어 역시 원래 선발로 썼던 윙어들이 좀 부진해서 코망이 나오든 사네가 나오든 괜찮습니다. 심지어 센터백에 우파메카노가 못 나오는 날에 다이어가 나오더라도 팀 콘셉트를 유지하고 무실점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재 바이에른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 정도에 좀 불안하다, 이런 요인은 역시나 그 말씀드린 많은 부상자, 많은 결장자들로 인해서 주전들의 체력이 갈려있고 팀의 경기력이 약간씩은 좀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입니다. 부상자가 연달아 발생한 자리 바로 센터백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이 자리에 키미히와 김민재의 체력 고갈이 좀 의심되고요. 그 다음에 닥주전으로 뛰고 있는 해리케인 역시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가끔 좀 부진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라이트백 역시 주전급인 2명이 다 빠져있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약간 불안합니다. 그래도 사샤보이가 부상해서 돌아오긴 했는데 너무 공격적인 사샤보이, 그리고 애초에 기량이 막 정상은 아닌 사샤보이를 이런 중요한 경기에 쓸까?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상자들로 인한 주전들의 체력 고갈, 그리고 라이트백, 이 정도가 좀 불안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에 김민재의 체력 고갈이 있고 김민재의 몸 상태가 있습니다. 자, 김민재의 몸 상태에 대해서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김민재의 소속팀과 대표팀 경기를 시청하고 또 현지 보도를 체크하고 있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몸 상태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취재한 바를 말씀드리진 못했어요. 하지만 제가 뭐 정확한 팩트를 알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가대표팀을 다녀가는 과정에서 정보가 조금 흘러나와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김민재 선수는 발목이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제가 김민재 발목 안 좋다는 소식을 발견한 게 10월 초예요. 지난달 초에 바이에른 지역지 TZ가 불편해 보인다고 쓴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10월 말 보훔을 상대하는 경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발목을 붙잡고 쓰러진 뒤에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팬들도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취재해 보니까 양쪽 중에서 한쪽 발목에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아킬레스건 부위, 즉 발목 뒤쪽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고요. 이걸 참아가면서 경기를 꽤 여러 번 소화해 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경기는 소화할 수 있는 상태긴 해요. 부상이 빵 터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표팀도 뛰었죠. 대표팀도 선수와 소통하면서 너 뛸 수 있는 몸 상태냐 이게 물어보면서 출장 여부를 결정할 텐데, 두 경기 다 선발로 뛴 걸 보면 출장은 가능한 상태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최근에 좀 부진했던 경기가 있고 기복이 좀 있거든요. 유독 머뭇거리거나 몸이 좀 무거운 그런 경기는 통증이 심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날따라 통증이 좀 가벼워서 신경을 안 쓰고 뛸 수 있는 날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김민재 선수의 경기력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한번 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재작년이었죠? 11월에 피로 누적으로 인해서 종아리 부상이 난 적이 있고요. 또 발목도 몇 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터지지 않고
분데스리가의 긴 겨울 휴식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겨울 휴식기가 오기 전까지는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다. 이게 김민재 상황이 되겠고 이번 경기에서도 이 발목 이슈가 좀 변수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토 히로키 또 스타니시치 두 선수의 부상 그리고 다이어가 감독에게 불신임을 받는다는 점 이것 때문에 현재까지 바이에른 및 대표팀에서 전 경기 선발 출장 중입니다. 파트너 우퍼메카노는 그래도 바이에른에서 아프다고 한 경기 쉬었고 대표팀 프랑스 대표팀에서 많이 쉬었어요. 김민재 쪽에 피로 누적이 훨씬 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부상이라고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강인과 선발로 맞대결할 가능성 분명히 높습니다. 그 전까지 부상이 터지지만 않으면 무조건 선발이죠. 그 뒤로 파리 생제르맹, 도르트문트, 레버쿠젠으로 이어지는 빅매치 3연전을 버티는 게 김민재와 바이에른이라는 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로 넘어가 보죠. 이강인 선수의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PSG는 바이에른과 마찬가지로 리그 선두를 달리는 중이긴 합니다. 독주에 가까워요. 하지만 경기력이 뭔가 이상해요. 원래 그랬거든요. 경기력이 좀 나쁜 날도 있어요. 하지만 골키퍼의 선방쇼, 또 공격수의 클래스 차이 이런 걸로 결국에는 대승을 거두는 게 PSG의 일상입니다. 바로 최근 툴루즈전도 중반까지 좀 이상했어요. 이거 지는 거 아니야 싶었는데 눈 떠보니까 3대0으로 이겨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국 리그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런 파리 생제르맹의 어떤 기량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루이스 엘리키 감독은 거의 매경기 서너 명씩 선발 라인업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처럼 시즌 내내 퍼즐을 계속 맞추다가 결국 플랜 A 없는 채로 시즌을 쭉 이어가는 게 뭐 체력 안배면에서는 장점이지만 경기력을 극대화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단점도 있는데 똑같아요. 이번 시즌도 그렇고요. 바이에른보다 위에 있는 건 그러므로 체력입니다. 그리고 부상 공백이 더 적어요. 그리고 주전 중에서 유일하게 빠질 수도 있었던 잔루이지 돈나루마 골키퍼 A매치에서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장염으로 이제 고생을 했다고 해서 파리 생제르맹에 와서도 툴루즈전 빠졌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 바이에른전은 뛸 거라는 현지 예측이 우세합니다. 그래서 아마 거의 주전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PSG에서 이강인의 활용 방안은 뭘까요? 일단 몸 상태는 당연히 김민재보다 훨씬 낫죠. 로테이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대표팀에서도 파리 생제르맹 돌아가서도 풀타임을 소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이 뛸 수 있는 대표적인 포지션 오른쪽 윙어 아니면 최전방 가짜 9번입니다. 저는 오른쪽이 더 유력하다. 왜냐면 오른쪽에서 뛸 때 더 잘하는 것 같기 때문에 약간 희망이 섞인 전망을 해보면서 포지션별 이강인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이 더 유력한 이유? 이것은 아센시오를 가짜 9번으로 놓고 이강인을 오른쪽에 놨을 때 두 선수의 시너지 효과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가짜 9번 자리에서 이강인과 아센시오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아센시오가 가짜 9번일 때 이 선수는 윙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왼쪽으로 빠지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중앙으로 공을 줍니다. 이때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침투해 공격수 다리를 잡고 원터치로 마무리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잘 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경기에서 이 조합으로 아센시오 선수가 약간 좀 꽁으로 스탯을 잘 쌓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팀 내 결정력 1위고 득점 순위는 2위입니다. 바르콜라에 이어서 2위죠. 팀의 굉장히 핵심적인 득점원입니다. 이런 이강인을 살려야 하는데 이강인을 살리고 팀 전체적인 시너지 효과도 고려한다면 오른쪽 윙어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가짜 9번에 아세니시오가 나올 경우에는 아세니시오가 지금 리그컵 대회 포함해서 2골 4도움으로 공격 포인트는 다 합치면 6개로 나쁘지 않지만 골이 적습니다. 결정력이 좀 안 좋거든요. 대신에 이강인은 6골 1도움 공격 포인트는 비슷하지만 득점 비율이 훨씬 높죠. 팀 내 결정력 1위인 이강인을 이제 둘 경우 아세니시오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는 최전방도 가능합니다. 아무튼 프랑스 대표 좌우 날개인 좌 바르콜라, 우 덴벨레를 중요 경기에서 선호하는 게 이제 엘리키 감독의 성향이거든요. 이번 시즌 그래요. 그래서 특히 리그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렇습니다. 리그 앙에서는 다양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 것과 달리 챔피언스 리그 현재까지 왼쪽 윙어 자리에 바르콜라 4경기 모두 선발 출장, 오른쪽 윙어는 덴벨레가 3경기, 그리고 2회가 딱 1경기 선발 출장하면서 좌 바르콜라, 우 벨레를 고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이 선발로 뛰려면 이 두 명과 동시에 뛰려면 최전방 가짜 9번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오른쪽 윙어에 이강인이 뛸 가능성을 좀 희망 섞인이라고 했던 겁니다. 솔직히 엘리키 감독이 좀 납득이 안 되는 선택을 할 때도 있어서 이강인 출장을 제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 감독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이 팀 선발 라인업에는 이강인이 필요하다. 제가 한국인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강인의 결정력, 또 경기 전개 능력, 공격을 풀어주는 능력은 다른 선수들이 갖지 못한 팀 내의 이강인뿐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센시오는 같은 가짜 9번이라도 이강인의 미드필더 성향과 달리 윙어 성향이기 때문에 이미 윙어가 많은 팀과 겹쳐요. 그리고 왼쪽 윙어, 오른쪽 윙어가 다
이제 중앙으로 들어와서 득점을 하긴 하지만 아무튼 윙어 성향이기 때문에 플레이메이커에 가까운 선수는 이강인 뿐이라는 거죠.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왜 부진한가? 가장 큰 문제는 수비가 아닌 공격입니다. 현재까지 딱 3득점 했고요. 그중에 하나는 상대 자책골, 하나는 하키미, 하나는 자이르 에메리. 이건 뭡니까? 수비수, 미드필더 자책골 득점밖에 없고 공격진 득점이 현재까지 0이에요.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공격 조합을 짜는 게 이 팀의 최선 과제고요. 그렇다면 이강인을 써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라인업을 한번 제가 짜봤습니다. 예상 라인업은 경기 직전에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대체로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바이에른 쪽에서 변수가 있다면, 부상이 없다면요. 좌우 윙어 그리고 라이트백 정도는 다른 선수가 나올 수 있고 나머지 노이어, 데이비스, 김민재, 우파메카노, 키미히, 무시알라, 케인, 고데츠카 이런 선수들은 거의 다 그대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조금 더 변화가 많을 수 있죠. 미드필더도 저 비티냐, 네베스, 자이르 에메리 조합이 최선이긴 하지만 조금 더 피지컬을 생각한다던가 이럴 땐 좀 다른 조합이 나올 수도 있고 공격진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덴벨레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수비진에서도 약간의 변화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큰 틀에서는 두 팀 모두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민재가 왼쪽 센터백이고 이강인이 오른쪽 윙어입니다. 혹은 스트라이커일 때도 오른쪽으로 자주 빠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가 동시에 그라운드에 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맞부딪힐 겁니다. 이강인과 김민재의 정면 대결, 공식전에서의 정면 대결, 그것도 챔피언스리그에 볼 수 있는 기회, 저도 여러분과 함께 유심히 눈 똑바로 뜨고 살펴보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